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1년 전 그지 같은 예비 남편 놈과 파혼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때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제가 잠시 꿈을 꾼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니까요. 예비 남편 놈이 저와 결혼까지 약속하고 식장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돈 많은 사업가 여자랑 결혼하겠다면서 저를 버렸거든요. 그것도 더욱 어처구니 없던 것은 그 여자를 바로 저의 예비 시모가 예비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줬던 여자라는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는지 믿을 사람 없다지만 세상에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결혼 전에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고 제가 벗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 예비 남편과 결혼하려고 했던 사업가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며 예비 남편놈의 인생은 제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비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은 한 영어학원 직장인반에서였어요. 저는 사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운영하던 회사는 여성 잠옷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나름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수요층이 있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에도 저희 샵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제는 해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외국 바이어들을 만날 기회가 자꾸 생기다 보니 저도 영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학원을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학원에 다닌 지 한 6개월쯤 되었을까. 수업 때마다 일부러 그런 것처럼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받던 남자분이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겁니다. 같은 반 수업을 들으니 오다 가다 통성명하며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이긴 했지만 서로 오래 대화를 나눴던 적은 없었거든요. 수정씨, 학원 끝나고 어디로 가세요? 괜찮으시면 여기 학원 근처 포장마차집으로 저랑 우동 드시러 갈래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출출하긴 한데 혼자 가기도 뭐하고 학원 다니면서 사귄 친구는 수정씨밖에 없어서요. 남자분의 말에 저도 그때 바빠서 저녁을 거르고 간 상태라 배고프기도 했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니 같이 야식을 먹으러 가도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그 남자분과는 같이 야식을 먹는 친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밖에서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날 정도로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가 남자분이 저에게 고백을 해오며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제 예비 남편이 되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연구원이었는데 학원에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저에게 말을 걸 기회를 노리다가 6개월 만에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말을 시키게 된 것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밝혔을 때 제 조건만 보고 이용하려고 다가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몇 번 당하고 나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저를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어요. 제가 제 회사를 차리게 되었던 것도 제가 디자인한 잠옷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이유였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1년 정도 사귀고 나니 저희는 점점 믿음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조건으로 보면 제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조건보다는 무엇보다 사람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변에 물질적으로나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가
서로 안 좋게 갈라서는 경우도 몇 번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딱 사람만 보고 만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돈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두 사람이 살다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제가 일에 쫓겨 바쁜 걸 보고 일이 힘들면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면서 언제든지 관둬도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어머나,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디자이너 한다고 듣긴 했는데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있다면서. 직업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아주 딱이네.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정도면 디자이너 정도는 만나줘야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 아들 디자이너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부러워 죽으려고 하지 뭐야. 이 사람은 사람 앞에다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서 와요. 앞으로 우리 도훈이 잘 부탁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야말로 두 분이 보시기엔 부족한 게 많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시부모님 모두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셨고 그 후 예비 남편과 저는 상견례까지 마치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예식장에 신혼여행 예약이며 결혼 반지까지 전부 맞춘 상태였죠. 그래서 저도 저희 결혼을 5개월 정도 앞둔 시기 이제 예비 남편이 저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 제가 사실은 그냥 디자이너가 아닌 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란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늦게 이야기했다가는 예비 남편을 속이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비밀로 했던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상하게 예비 남편과 연락이 잘 안 되고 저에게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비 남편과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그날은 예비 남편과 만나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해두었던 신혼집을 같이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리 연락해도 예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겨우 다 늦은 저녁이 되어 예비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혔죠.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던 거야? 남자가 바쁘면 여자가는 연락 못 받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귀찮게 전화질인데? 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남자한테 목매는 여자 난 딱 질색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남자한테 목매는 여자 타령이 나오는데 오늘 나랑 우리 신혼집 보러 가기로 한 거 잊었어? 너는 지금 우리 결혼이 장난으로 보이냐고. 아, 맞다. 오늘 우리 신혼집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지? 그래. 나도 바쁜 거 오늘 겨우 시간 내서 비워뒀는데 너 전화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 다 갔다. 미안해. 그런데 자기야,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뭐라고? 야! 예비 남편은 그날 큰 잘못을 저질러 저한테 들킨 것처럼 주랭랑치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며칠간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비 남편이 저에게 하는 행동이 이상해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예비 시모 또한 저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가 이상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 수정이에요. 요즘 이상하게 도훈 씨한테 연락이 잘 안 돼서 혹시 집에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은 개뿔. 별일 없다. 안 그래도 조만간 너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왕 통화하게 된 거 우리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 언제 시간 되니? 내가 네 회사 앞으로 가마. 며칠 후 예비 시모와 저는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고 예비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너 우리 아들이랑 그만 만나라. 우리 도훈이랑 헤어져 줬으면 좋겠구나. 사실 우리 도훈이한테 너보다 더 괜찮은 여자가 나타났거든. 네? 어머니 갑자기 헤어지라뇨. 그리고 도훈 씨한테 여자가 생겼다니 그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요? 내가 나가는 꽃꽂이 모임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괜찮고 참한 아가씨를 만났지 뭐냐?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 남주기 아까워서 직접 우리 아들한테 소개팅 시켜줬다. 자기 사업하는 아가씨인데 너보다 나이도 어리고 돈도 잘 벌고 우리 아들이랑 아주 딱이더구나. 사업해서인지 통도 커서 우리 집 올 때마다 나랑 우리 바깥 양반 선물이라며 명품 가방이랑 구두에 선물들도 한아름씩 사온다. 솔직히 네가 디자이너인 거 빼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말로 우리 아들이 제 짝을 만난 거지. 그래서 두 사람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고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식장 알아보러 다니느라고 바쁘다.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 말씀은 저랑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훈 씨가 다른 여자랑 만나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어머니가 직접 소개해줘서요? 그래. 원래 세상 일이 그런 거다.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도 맞고 배신도 당하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다. 세상엔 돈으로 못할 것도 없고 돈이 최고란 소리지. 그러게 나도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기 싫으면 진작 사업도 하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지 그랬니?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를 우리 도훈이한테 소개해주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네가 못난 탓이니 누구 탓할 것도 없다. 지금 말이면 다인지 아세요? 그렇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랑 도훈 씨랑 만나게 하질 말든지 정 그 여자랑 만나게 하고 싶으면 저랑 정리하고 만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란 게 있는 건데 어떻게 어머니가 직접 나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너랑 끝내고 뭐다 하다 보면 돈 많은 며느리 놓치게 생겼는데 내가 그런 걸 따질 정신이 어디 있니? 일단 놓치지 않게 우리 아들 먼저 만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사업하는 돈 많은 잘 나가는 며느리를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그놈의 양심인지 뭔지 때문에 놓치는 소리냐? 그리고 우리 아들 소개받는 사업가 새아가도 우리 아들 결혼할 여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상관없다고 소개받는다고 해서 해준 거였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아줌마 집안 혹시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지 아들 결혼할 여자 두고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소개팅 해줄 생각을 하며 결혼시킬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아줌마가 말한 그 사업한다는 여자가 상관없다고 소개해달라고 해도 거절하고 말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괜찮다고 해서 소개시켜줬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우리 집 보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냐? 그리고 지금 나보고 아줌마라고? 그래, 이 아줌마야. 지금 아줌마가 당신 아들 나 두고 직접 바람까지 피우게 만들면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라고 소개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나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내 탓하면서 당신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줌마가 방금 아줌마 아들이랑 나랑 헤어지라며. 그러면 나랑 아줌마랑 남남인데 뭐라고 불러줄까? 이 마탱이간 아줌마야. 마탱이간 아줌마? 이게 보자 하니까? 아줌마가 보자 하면 어쩔 건데? 아줌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누가 보면 아줌마 미쳤는 줄 알아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제 말에 예비 시모는 당황했는지 버벅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예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비 시모에게 들어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준비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오늘 당장 만나자고요. 안 그랬다간
제가 직접 예비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따지겠다고 하니 그제야 겁을 먹었는지 바로 그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예비 남편과 만나니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큰 소리가 날 것 같았는지 예비 남편이 저를 만났던 장소 근처에는 공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예비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소개해줘서 사업가 여자 만나서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말 정말 사실이야?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 준비하느라 내 전화도 피하면서 나 만나지 않았던 거냐고? 그걸 이제 알았어? 남자가 사랑한다던 여자 안 만나고 피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냐? 바로 다른 여자 생긴 거지. 너 오늘 우리 엄마 만났다면서. 너도 들었겠지만 지금 만나는 우리 희영이 예쁜이가 너 같은 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돈도 엄청나게 잘 벌고 게다가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거든. 내가 우리 예쁜이 처음 만난 날 밤에 엄청난 꿈도 꿨다고.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나한테 아주 큰 똥돼지를 10마리나 주고 갔다고? 이게 무슨 뜻이겠냐? 우리 예쁜이가 나한테 들어온 돈덩어리 복덩이란 소리지. 그 여자 만나고 돼지 꿈까지 꿨는데 너랑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오늘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 우리 그동안 결혼식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내가 전부 다 물어줄 테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말고. 나는 구질구질한 거 딱 질색이니까 네가 아무리 나한테 미련 낳는다고 해도 나 잡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구질구질? 너는 결혼이 장난이냐? 남의 인생 갖다가 장난친 주제에 지금 구질구질하는 소리가 나와? 지가 먼저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나 몰래 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까지 만나서 바람 피워놓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 여자랑 결혼할 테니 헤어지자고 말하는 네가 사람이냐? 어머니가 소개해줄 여자를 만날 거였으면 너라도 나랑 정리하고 소개를 받던가.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어차피 나도 너처럼 무개념의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네 말대로 헤어지자. 이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지금 너 나한테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했냐? 그랬다 이 자식아. 어쩔래? 이 정도면 내가 너 많이 봐준 거야. 이게 어차피 끝나는 마당이라 좋게 끝내려고 해줬더니 그제야 그동안 볼 수 없던 예비 남편 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예비 남편 놈이 힘으로 저를 겁을 주려는지 제 손목을 우악스럽게 잡아버렸던 겁니다.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네가 잘못해서 파혼하는 거면서 감히 나한테 지금 폭력을 써? 폭력은 무슨 폭력? 원래 사귀면서도 잡았던 손목인데 좀 잡으면 어떻다고? 뭐라고? 뭐냐? 지금 네가 한 말 후회나 하지나 말아라.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어릴 적부터 합기도 학원에 저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운 실력으로 예비 남편놈의 팔을 꺾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예비 남편놈의 뺨을 연달아 때려버렸습니다. 아우!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감히 지금 날 때렸어? 그래, 때렸다. 어쩔래? 그리고 너 같은 놈은 좀 맞아봐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너도 내 손목 억지로 잡으면서 폭력 쓰지 않았어? 그래놓고 내 손목 그냥 잡은 거라며? 그래서 나도 네 놈 말대로라면 팔 좀 만지고 얼굴 좀 만져준 건데 왜 그거 가지고 난리야? 내가 좀 더 만져줄까? 아,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 놔줘라. 자기랑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자기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까지 피우고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죽일 놈이고 정말 나쁜 놈이야. 자기 말대로 내가 쓰레기라고. 네 소원대로 오늘 끝내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 영원히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이제는 이렇게 네 놈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자체도 소름 돋고 싫으니까. 그리고 네 놈이 잘못해서 우리 파혼하는 거니까 네 놈 말대로 우리 예약한 예식장 비용이랑 그동안 들어간 비용 전부 네가 책임지고 물어내고. 알겠냐? 그렇게 그날 예비 남편놈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놈이 저까지 배신하며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저야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잘나가는 사업가라고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끝난 마당에 유치하게 그런 사실을 밝혀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의 말로는 예비 남편놈과 새로 결혼할 여자가 예비 남편놈이 원래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하니 그 여자 또한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연구원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연봉도 많이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예비 시모나 예비 남편의 말대로 그 여자가 정말로 잘 나가는 돈 많은 사업가라면 그렇게까지 해서 예비 남편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끝난 사이이기도 하고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 후 참아왔던 저의 화를 폭발시키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예비 남편놈이 저와 헤어지며 저한테 맞았던 사실을 그새 잃어버린 것인지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네가 감히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때려? 이 무식하고 되먹지도 못한 것이 어디서 폭력이야? 아줌마, 이거 왜 이러세요? 진짜 무식하고 되먹지 못한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겠죠. 결혼까지 약속한 약혼녀가 뻔히 있는 아들한테 다른 여자 소개팅해주는 정신 나간 아줌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줌마가 말하는 그 무식하고 되먹지 못한 폭력을 쓴 거는 아줌마 아들이 먼저거든요. 저 이거 아줌마 아들 성희롱이랑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뭐? 성희롱이랑 폭행죄? 네. 아줌마 아들 그 잘난 사업가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콩밥 먹게 해줄까요? 아니다. 내가 실언했다. 우리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내자꾸나.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만 끊으마. 잘못한 게 누군데?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 생각 못하고 뻔뻔하게 전화해서 저에게 따지는 예비시모의 모습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그동안 예비 남편과 만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도 않고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행동이 괘씸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모며 예비 남편이며 정신 좀 차리게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정말 닭장대소할 엄청난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시장 조사차 백화점에 나왔다가 멀리서 우연히 예비 남편과 예비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사업가 여자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의 팔짱을 끼고 가는 여자가 아무리 봐도 어디서 많이 본 듯 낯이 익은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그 여자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죠. 제가 사업차 알고 있던 지인 중에 몇 개월 전 사기꾼 여자를 만나 결혼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예비 남편과 새로 만나는 결혼할 거라고 했던 사업가 여자가 바로 그 제 지인에게 결혼 사기를 쳤던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지인이 결혼할 여자라면서 저에게 소개해줘 몇 번 만나 알고 있던 얼굴인데 그 사기꾼이 이번에는 예비 남편 놈을 노리고 접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지인 말로는 나중에 사기꾼 여자에 대해 알아보니 결혼 사기만 전문으로 쳤던 사기꾼이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예비 남편 놈이 왜 사기꾼 여자를 만나며 똥돼지가 10마리나 나오는 꿈을 꿨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 사실에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저는 꿈 같은 걸 잘 믿지는 않는 편이었지만 사기꾼 여자가 제 지인이 가지고 있던 엄청 비싼 순군돼지 10마리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던데 예비 남편놈이 꿨다던 할머니가 나와서 똥돼지 10마리를 줬다는 꿈이 아마도 예비 남편놈이 사기꾼을 만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후 정말 저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또다시 우연히 예비 남편 놈이랑 사기꾼 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저 혼자 보게 된 것이 아닌 정면으로 딱 마주치고 만 것이죠. 제가 자주 가던 좋아하던 단골 음식점이 있어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가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 놈이 제가 소개해줘 알게 된 그 단골 음식점에 글쎄 사기꾼 여자를 데리고 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게도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 남편 놈은 그런 저를 보고 당황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저를 비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야? 혹시 여기 오면 우연이라도 내 얼굴 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온 건가? 내가 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남자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고. 나는 이미 여기 옆에 있는 우리 희영이만의 남자니까. 너야말로 여기 식당에는 왜 찾아온 거야? 여기 원래 내가 먼저 알던 내 단골 음식점이라는 거 벌써 잊은 거니? 추잡하게 바람까지 피워서 나랑 파혼해놓고 여기 음식은 먹고 싶었나 보지? 그래,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나랑 헤어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라고. 네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라고. 나처럼 능력 있고 잘난 남자가 너처럼 하찮은 여자 만나서 살아야겠어? 나처럼 큰 그릇의 남자는 나를 제대로 품어주고 키워줄 여자가 필요한 거라고. 내가 그래도 그동안의 정도 있고 하니 나중에 내 결혼식 청첩장은 보내줄 테니까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든지. 그렇다고 와서 공짜로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축의금은 꼭 내고. 알겠지? 오빠, 이 여자가 나랑 만날 때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만나고 있다던 그 여자야? 엄청나게 잘 나가는 디자이너라고 해서 나는 뭐 대단한 여자인가 싶었더니 직접 보니 뭐 별것도 없네. 예비 남편도 예비 남편이지만 예비 남편 놈의 사기꾼 여친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면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정체가 들킬까봐 바라 도망을 갔을 텐데 제 얼굴을 보고도 기억을 못하는지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사기꾼이라면서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그럴까 한심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기꾼 여자를 혼돈해줄 겸 몇 마디 해주었죠. 그런데 그쪽은 낯이 아주 많이 익은 것 같은데 나랑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예전에 내가 알던 지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줬던 여자랑 얼굴이 많이 비슷한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쪽 오늘 처음 본다고요.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네. 왜 생긴 거랑 목소리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혹시 쌍둥이세요? 쌍둥이는 무슨 쌍둥이요? 저는 외동이라고요. 오빠, 나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가 있을 테니까 이야기 끝나면 나 데리러 와줘. 그러면서 사기꾼 여자는 황급히 저를 피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던 예비 남편놈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말이야, 저 여자가 사업가라고? 너 지금 너랑 결혼한다는 사업가라는 그 여자가 무슨 일 하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은 해봤니? 당연하지. 내가 우리 예쁜이 회사에도 몇 번 놀러 갔었다고. 사장 자리가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지 눈도 제대로 못 뜨겠더라. 아마 평생 가도 너는 그런 자리에 못 앉아볼걸? 그래. 알겠어. 그러면 결혼 잘하고 두 사람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예비 남편놈은 갑자기 자기 결혼을 축하해주는 저를 보며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제 말의 진짜 속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랑 결혼해 어디 한번 된통당하며 고생 좀 해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적어도 헤어질 때 예비 남편놈이라도 저에게 일말에 미안해하는 감정이나 예의를 지켜 끝냈더라면 저는 예비 남편놈에게 사기꾼의 정체를 알려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할 여자인 제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소개팅까지 하며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주제에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못되게 구는 예비 남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 예비 남편놈이 말하는 잘난 사기꾼 여자에게 된통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사기꾼 여자의 정체를
예비 남편놈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사기꾼 여자와 결혼하며 제대로 망해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놈이 결혼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예비 남편놈이 결혼 후 사기꾼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 남편놈은 정말로 결혼식 보름 전 저에게 뻔뻔하게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결혼식에 꼭 참석하라는 문자와 함께 말이에요. 약속대로 청첩장 보낸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남자가 결혼하는 거니 잊지 말고 꼭 참석하도록 해. 그리고 너한테만 특별히 이야기해주는 건데 나 이미 우리 예쁜이랑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리고 우리 예쁜이 회사의 부모님이랑 같이 투자를 좀 했어. 그래서 조만간 큰 거 하나 터져서 나 떼부자 될 것 같아. 결혼할 배우자 잘 만나서 팔 잡히는 내 모습 보니까 어때? 많이 부럽지? 그때 우리 예쁜이 안 만나고 너랑 계속 만났으면 평범한 회사원으로 남아서 평생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을 텐데 내가 결혼할 여자 하나는 끝내주게 고른 것 같다니까? 나 이미 그래서 회사도 관뒀다. 앞으로는 돈이나 쓰면서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보자. 남편놈의 문자에 저는 모든 사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따로 연락할 곳이 있었어요. 바로 예비 남편놈과 결혼할 사기꾼 여자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던 저희 지인에게 말이죠. 제 지인에게 결혼 사기를 당한 사기꾼을 찾았다고 이야기해 줄 참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찾고 싶어도 사기꾼 여자가 남의 신분을 훔쳐 위조해 다니는 바람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 사기꾼을 만났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 그날 예비 남편과 결혼하기로 한 사기꾼에게 당한 지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김수정입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조만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하게 연락드릴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때 최 사장님께서 찾고 있다던 결혼 사기를 쳤던 사기꾼 아직 못 잡으셨죠? 네, 경찰에서 지명 수배까지 내려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최 사장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그 사기꾼을 찾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여자 어디서 봤는데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품이나 다름없는 순금돼지 10마리까지 훔쳐가서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순금돼지만큼은 꼭 찾고 싶습니다. 그 사기꾼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당장 경찰에 연락해 같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최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지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지인도 당한 사기꾼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저와 파혼을 했으며 곧 그 사기꾼 여자와 결혼을 할 거란 이야기까지 도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그 사기꾼과 결혼하겠다며 저에게 청첩장을 보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죠. 그래서 저희 지인은 예비 남편 결혼식 날 예비 남편놈의 결혼식에 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사기를 쳐 어머니의 유품인 순금돼지 10마리를 가지고 도망간 저희 예비 남편놈과 결혼하기로 한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비 남편놈의 결혼식 당일 저는 예비 남편의 결혼식을 가게 되었죠. 그러자 제가 예비 남편놈의 결혼식에 온 진짜 이유를 알 리 없는 예비 남편놈은 저를 보며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정말로 내 결혼식에 왔네? 왜? 정말 내 말대로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직접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걸 어쩌냐? 이번에도 내가 문자로 이야기했지만 이미 나 혼인신고까지 마친 남의 남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쁜이랑 나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고 이젠 그 누구도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사랑은 개뿔. 너 미쳤냐? 너 같은 놈에게 질려서 꼴도 보기 싫어진 게 언제인데 기분 더럽게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너 결혼 전에 내가 깜빡하고 말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서 알려주려고 찾아왔던 거야. 그런데
네 그 예쁜이인지 뭔지랑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전부 네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 중요한 사실이라니? 도대체 그게 뭔데 그래?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그게 사실은 별건 아니고 너랑 결혼하는 네 예쁜이가 사기꾼이라고. 그것도 결혼 사기로 여러 번 해먹은 아주 유명한 사기꾼. 알아보니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뭐? 사기꾼? 이제 보니까 나 결혼 못하게 하려고 아주 안달이 났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너 지금 나 결혼 못하게 막으려고 수쓰는 거잖아. 네가 나를 못 잊고 사랑해서 우리 둘 헤어지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고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 두 사람 많이 사랑하고 있고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해줬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다. 네 사기꾼 자기랑 결혼한 것도 혼인신고도 어차피 네가 전부 선택은 네가 한 거니까. 이게 보자 하니까 지금 누구 보고 자꾸 사기꾼이래. 너 이제 보니까 초치르고 내 결혼식에 찾아온 거지? 그럴 거면 당장 내 결혼식에서 꺼지지 못하겠어? 그러자 멀리서 저와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하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비 시모까지 저에게 와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오늘은 우리 아들 일생에 한 번이는 결혼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혹시 수정이 요게 너한테 시비라도 걸고 있었던 거냐? 엄마, 수정이 당장 쫓아내버려. 나는 내 결혼식 축하해주려고 왔나 했더니 우리 희영이가 결혼 사기 사기꾼이라고 나한테 헛소리를 하잖아. 결혼식 하기도 전에 사람 기분 잡치게 말이야. 뭐야? 우리 새아가가 사기꾼이라고? 우리 아들이 지보다 잘난 여자랑 그것도 돈 많고 잘 나가는 사업가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니 그냥 둬라. 너한테 버림받고 지금 신세가 너무 불쌍하잖니. 어이없는 두 사람의 대화에 저는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과연 신세가 불쌍한 게 저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두 사람인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신부 대기실에 저희 지인과 함께 사기꾼 여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이랑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사기꾼 여자와 피해자들의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지며 난리도 아니었죠. 이 못된 사기꾼 같으니라고! 네가 나 속에서 돈 뜯어간 것도 모자라 감히 우리 엄마 유품인 순금돼지까지 훔쳐가? 너 당장 내 돼지 돌려내! 내 순금돼지 10마리 돌려달라고! 너 나랑 결혼하자면서 부모님 아프다고 돈 꺼가더니 여기서 다른 놈이랑 결혼식 올리고 있었냐?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오늘 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너네 회사 투자하면 크게 한몫 잡을 수 있다고 하더니 내 돈 들고 날랐지? 내가 오늘 경찰관님 불렀으니까 어디 깜빵에서 평생 썩어봐라! 그리고 뒤이어 기다리고 있던 형사분들이 사기꾼 여자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사기꾼 여자가 형사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에 예비 남편놈이며 예비 시모며 놀라서 잠시 멍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두 사람 다 사기꾼 여자의 팔 붙잡으며 갑자기 흥분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쁜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쁜이 너 정말로 결혼 사기 전문 사기꾼이었어? 그러면 예쁜이 네가 보여줬던 사무실도 가짜고 돈 잘 버는 사업가라고 나한테 말했던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냐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돈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가족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에 노후 자금에 우리 아들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랑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서 돈이란 돈은 전부 희영이 너한테 투자했는데 그 돈들 전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너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재산 노리고 나한테 사업가인 척했던 거였냐? 이 도둑년, 이 사기꾼년, 당장 우리 돈 돌려내! 돌려내라고! 이거나! 이 할망구가 미쳤나? 어디서 귀찮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 그러게, 누가 사람 함부로 믿으래? 가만히 보니까 할망구 당신 아들이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해서 돈도 제법 잘 버는 것 같고
집도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접근한 거야. 그런데 할망구 당신이 먼저 내가 돈 잘 버는 사업가라니까. 그거에 눈 돌아서 당신 아들놈이랑 약혼한 약혼자까지 있으면서 나랑 소개팅까지 시켜줬었던 거잖아. 당신이 좋아서 그래놓고 이제 와 왜 딴소리냐고. 그리고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내 말에 껌뻑 넘어가서 스스로 투자하겠다고 나섰던 거였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돈 타령이야? 뭐라고?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어.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우리 예쁜이가 결혼 사기 전문 사기꾼이라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난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을 두고 사기꾼 여자는 그렇게 경찰관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모며 갑자기 저희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전부 잘못했어. 형이 저게 사기꾼인지 모르고 깜빡 속아서 자기가 집 버리고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자기도 나한테 마음 남았으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희영이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준 거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참신한 헛소리야?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것은 니놈이랑 네 엄마가 하도 나한테 못되게 굴어서 너랑 결혼하는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 알려주면서 니놈 인생 망하는 모습 지켜봐 주려고 그랬던 거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지? 너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 정말로 사업가 맞느냐고. 내 지인도 그 사기꾼한테 당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때라도 내 말 귀담아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너 그때도 내 말 무시했었지? 네 엄마가 돈 많은 사업가 소개팅 해준다고 나 몰래 바람까지 피워서 파혼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수정아,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시작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지금 사기당해서 있는 재산까지 전부 날리게 생겼고 이런 우리 아들이랑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니? 예정을 봐서라도 네가 좀 구제해주면 안 될까? 아줌마, 이거 왜 이러세요?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 원래 세상 일이라는 게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도 맞고 배신도 당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미 아줌마 아들 그 사기꾼 여자랑 혼인신고한 거 벌써 잊으셨나 봐요? 지금 유부남인 당신 아들을 어디다 들이미는 거예요? 아줌마 인생관에 딱 맞는 돈이면 뭐든 하는 며느리 두시게 돼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마음에 쏙 드는 사기꾼 며느리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시라고요.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건데? 엄마 말 듣고 괜히 돈 많은 사업가 여자 선택했다가 나만 인생 망치게 생겼잖아. 아, 그리고 너 그 사기꾼 여자 만날 때 돼지 꿈 꿨다고 그랬지? 네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똥돼지 10마리 줬었다고? 알고 보니 그 사기꾼 여자 너 바로 만나기 전에 사기쳤던 우리 지인 집에서 순군 돼지 10마리 훔쳐갔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네 할머니가 너한테 그 사기꾼 여자 조심하라고 알려주려고 나타나셨던 것 같은데 참 꿈이란 게 정말 신기해. 그리고 그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대표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볼 일도 다 본 것 같으니까 이만 갈까요?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보고 대표님이라니? 왜 저 사람이 자기 보고 대표님이라고 불러? 아, 그동안 내가 니놈 만나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내가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비서랑 볼일 보러 가기 전에 여기 잠깐 들린 거였어. 그래서 나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른 거고. 그리고 내가 너 만나는 동안 내가 디자이너라고 말했던 건 우리 회사 제품을 거의 대부분 내가 디자인하고 있어서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거야. 자기가 정말로 자기 회사 대표라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기 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사기꾼을 선택했단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거였는데. 아이고, 평생 우유식하며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욕심부리다가 내가 내 인생이랑 아들 인생까지 말아먹게 생겼네. 내가 내 인생을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과 마지막이 될 작별 인사를 하고 결혼식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을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모가 사기꾼 여자에게 어느 정도 일부 재산을 돌려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찾으려야 이미 사기꾼 여자가 써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 놈은 회사에 냈던 사표를 부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터라 위에 올리기 전 간신히 회수해서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봤자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으려면 오랜 시간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요. 게다가 제가 예비 남편 놈에게 파혼 위자료까지 청구 소송을 해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죠. 예비 시모의 잘못으로 예비 시모며 예비 시부까지 늦은 나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았다고 해도 전부 돌려받은 것은 아니니 노후 자금을 모으려면 늦은 나이 한참을 고생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인은 다행히 어머니가 남기신 순금돼지 10마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기꾼 여자가 그건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과 파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제 사업을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예비 남편 놈에게 질려 당분간 새로운 남자를 만날 계획은 없지만 제 일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 많은 구독자님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